114페이지에 요약지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란 것은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그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 채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에는 네 가지 관련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통유성 네 가지 개념을 좀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분성. 채권을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공용징수도 강제수용만, 협의수용은 제외되고 강제수용만 이 세 가지 경우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안 되고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중 강제수용 이 세 가지 경우에 그 목적물 대신 남는 금전 보통 뭐죠?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 같은 그런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이런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 한다.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으니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네 가지 통유성과 마지막 물상대위성의 예외 유치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치권 보면 되지. 철저하게 봐야 되죠. 유치권은 의, 특징, 유치권, 취득. 취득인데 성립요건으로 보죠. 성립요건. 5개가 있죠. 외우고 계시죠? 아직도 안 외웠어? 80 며칠 남았는데? 네. 외워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머리 살을 붙인다 그랬어요. 자, 5가지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기하고 타인 물건일 것.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그죠?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5가지 성립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쭉 나오죠. 자, 민법에 있는 거 일단 유치권 있죠. 경매권 있죠. 간이변제 총단권 있죠. 과실수취권 있죠. 그죠? 보존 필요 사용권 있죠.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이 있고요. 권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는 없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파산법에 있죠. 별제권이라고. 그죠? 권리 7개,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비용 상환 조건, 파산법상 별제권 7가지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의무가 있죠. 2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채무자의 상납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마지막이 소멸이죠. 소멸 사유 기억하시면 되죠. 소멸 사유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담보물권의 소멸 사유,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소멸 사유를 보면 됩니다. 이 정도예요, 목차가. 자, 그러면 의,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 즉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그걸 유치권이라 하죠. 근데 이 유치권은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뭐하고 외형이 비슷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비슷하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모계약상 권능에 불과하죠. 따라서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고요. 항변권은 자신 채무 이행 거절이죠.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 결렬성이 필요하고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상 대가성이 필요하죠. 양채무가 쌍무계약상 대가성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일단 있을 수 있죠. 보겠습니다. 유치권 독립한 물권, 항변권은 계약상 권능. 유치권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채권, 유치권 발생 원인에 채권 발생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계약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유치권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채권 채무에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은 대가관계는 필요가 없고 물건과 채권 사이 결련성이 필요하죠. 반면에 항변권은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가 필요하고요. 유치권은 효력 중에 목적물 인도 거절이죠. 항변권은 채무 이행 거절이고요. 특히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지만 항변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자, 공통점에서 그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상환 급부 판결한다는 거, 그 공통점입니다.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송에서 반드시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판단해 주고요. 그걸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무슨 판결한다고? 둘 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치권과 항변권은 병존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 각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매매했다. 대금을 지급했다. 인도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줬다. 이 상태에서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무효 취소되었다. 그럼 일단 갑이 돈 돌려주는 것과 을이 땅 돌려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죠. 자, 을은 동시항변권이 있어요. 또 하나,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이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채권과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했어요. 이럴 때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된다. 결국 매수인 을은 동시이행항변권도 있고 뭐도 있다? 유치권도 있게 됩니다.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유치권과 항변권은 병존이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특징을 봅니다. 유치권은요,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했어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담보물권이고요. 다만 배제특약은 할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고,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필요 없다.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점유잖아요. 그죠? 점유. 따라서 2번 점유상실로 유치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까지 됩니다. 3번 추구표가 없다 그랬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니까 유치물을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서 추급, 유치물 반환해라 이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추구표도 없고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당하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따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물 반환 청구, 유치물 방해 제거 청구 따위는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우선 변제 효력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도 없죠. 다만 파산법상 별채권이라는 게 따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4번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유치권자는 화재 보험금 조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상대 인정 안 된다가 그렇게 응용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유치권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인 물건이어야 되죠. 이때 타인은 꼭 채무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제3자 물건이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례 하나. 거기 나오는 수급인이 건축업자죠. 원래 완성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 원시 취득하니까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다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판례 하나 확인하시고요. 근데 여기 또 응용된 게 나오죠. 우리 소유권에서 본 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이 됐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를 했어. 뭐로? 이 건물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이럴 땐 다시 누가 소유권 취득? 도급인이 취득하니까 이런 경우에 수급인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죠.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란 어떤 의미예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기업,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대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것들, 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련성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니은, 아까 이거 을의 대금 반환 채권권과 갑의 토지 반환 청구권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 이것도 결련성이 있다 그러고요. 또 하나가 갑과 을이 서로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서로 맞바꿔 갔다, 서로 돌려달라, 뭐예요? 동일한 사실관계. 이렇게 양당사가 갖고 있는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암기, 부정되는 거, 결련성 인정 안 되는 거,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그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해가 안 돼도 머리에 넣으세요. 마지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그런데 마지막 건 또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그 손해배상, 이거는 원채권 채무가 결련성이 있죠. 그럼 이것도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결련성이 없지만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처럼 원채권 채무가 결련성이 있다면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있죠. 1번이면 1번. 물건과 원채권, 공사대금 채권,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가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건물사의 결련성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은 필요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죠? 그런데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이건 없다 이거예요.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요게 무슨 의미죠? 두 가지죠.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한 경우 둘 다 유치권 인정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해서 유치권은 아까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공사대금 채권이 생기고 공사가 완성이 돼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후에 건물을 점유했어. 유치권 인정돼. 근데 점유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 개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럼 목적물이 뭐가 돼? 압류. 후 점유해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딱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맨 밑에 보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이라 하더라도 그 후에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런데 오른쪽 3번 채무자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지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잘 나오죠. 거기까지. 자, 세 번째 건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요. 아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유익비는 보통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죠.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치권을 유익비를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판례는 보지 마시고 오지게 어려워요. 안 봐도 돼요. 4번 유치권자가 타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불법 점유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자신의 행위가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반가로 1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단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안 된다.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표현이.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점유할 권을 상실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근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유치권 안 된다.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유치권은 안 된다. 대법원도 그 비용 상환 조건에 대하여 유치권은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반가라 3번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불가분성.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든. 이거 최근에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됐죠. 202호 창호공사 한 사람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었더라. 그러면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하게 되죠. 그죠?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하게 된다. 5번째, 당사자사의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되 그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유치권 포기. 유치권 배제 특약 있고 유치권 사전 포기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갑의 자동차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고장나서 을이 병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죠?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자, 을이 수리비를 안 줘요. 병은 자동차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 유치권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병이 을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했어. 그럼 유치권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했죠. 자, 그러니까 갑이 와서 자동차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는 을한테만 포기한다 그랬어. 너한테는 포기한 게 아니야. 나 자동차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지요. 포기했으니까 유치권을 소멸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1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 소멸은 유치권 포기 의사 표시 상대방 을이죠. 여기 보세요. 병이 을한테 포기했어.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최근에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그 판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유치권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임대차 가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당사자세 원상 복구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2가지 비용 상환 쪽으로 포기한 거고 따라서 뭐도 포기한 거고 유치권도 포기한 거고. 그리고 임대차 가면 하나가 더 있죠. 건물을 증축한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거. 요거는 첫째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하는 특약. 2번째 비용 포기 특약. 3번째 유치권 포기 특약.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중에 하나 반가로 2번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뭐다? 유치권 포기 특약이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디를 살펴보면 되죠?
172페이지. 172페이지. 맨 위에. 172페이지 맨 위에. 비용상환 조건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고 돼 있죠. 그죠? 같이 뭘 기억하자? 유치권 포기 특약. 1번 원상회복 특약. 2번 건물 인체니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한 대신에 뭘 포기한 거다? 비용상환적을 포기한 거다. 특히 두 번째 판례는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무효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틀린 지문이죠? 또 하나는 그냥 앞에 걸 떼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환 쪽을 포기하는 특약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유효다. 이렇게 포기 특약과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달라. 자, 118페이지로 가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반가로 3번.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죠.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 못 붙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행위. 근데 유치권 배제 특약은 가족법상 행위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고 엄수표행위 등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가 시험 붙으면 수리비 안 받고 자동차 돌려줄게. 할 수 있잖아요. 수리업자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해. 뭐라 그래요? 너 시험 붙으면 내가 자동차 수리비 안 받고 돌려줄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뭐 없나? 5번 유치권의 효력. 자, 권리. 일단 유치권이 있다. 1번 누구에 대해서도 1번, 3번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이 판례예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 변제는 변제 의무가 아니고 변제 책임을 마치 물상보증인처럼. 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 얘는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채무자는 아닌데 유치권자는 자기 돈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경락인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변제를 해야 될 뭐가 있다? 책임. 마치 물상보증인처럼. 자, 그럼 정리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 변제는 변제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제할 책임을 말할 뿐이다. 따라서 경락인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해요.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말씀드렸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거. 그다음 경매권이 있는데 조문에 뭐라고 하세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환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환가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거 유치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수리비를 안 줘. 자동차 세워놓으면 금방 낡아 빠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유치하는 거야. 그런 목적의 뭐 경매권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가 아니라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 간이변제 충당 결정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간이변제 충당에 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랬고요. 과실치권. 자, 이 과실권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네, 오른쪽 의무 두 번째 거하고 연결이 되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승낙을 받으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해서 차임을 수취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과실주권으로 돌아와서 먼저 어디에 충당한다? 이자. 남으면 원본. 그리고 그 위에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바로 수취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해. 경매를 하라. 그다음 유치물 사용권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정하지 못한다 그랬죠.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승낙 없이 했지. 따라서 과실수취하지 못하고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건물에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뭐다? 보존 필요 사용이다. 그런 것들이 보존 필요 사용에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특히 기억해달라. 오른쪽 마지막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별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밑에 반가로 2번 아까 말씀드렸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명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때 변제는 변제할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제할 책임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 보고 경락인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변제 청구 못합니다. 여기 경락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의무 2개,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하고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세는 안 되는 의무. 자, 이렇게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마지막 소멸 청구. 여기서 주심할 게 뭐예요?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멸 청구 의사를 표시해야 소멸한다는 거. 유치권 소멸. 자, 물권 일반의 공통된 소멸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목적물 멸실. 그죠? 그다음에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뭐가 있어요? 채권 소멸. 그럼 유치권도 소멸하는데 특히 채권은 채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니까 첫째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거고 또 하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 행사가 곧 채권 행사는 아니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즉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조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조가 있죠. 그 조문 자체를 출제합니다.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타담보 제공에 한 소멸 청구권이 있었죠. 특히 타담보 제공에 한 소멸 청구권은 유치권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해서 답으로 뭐가 나왔었어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채무자가 스스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단 말이죠. 유치권 소멸 사유로 나온 거예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당한의 의미는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라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를 의미하고 그 담보는 인적 담보를 포함하게 되죠. 인적 담보. 두 번째,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상락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타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 유치권자의 상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권으로 해석한다 그랬고요. 또 3번. 아까 의무 위반하고 똑같죠. 타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뭐가 있어야 된다?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담보 제공자와
소멸 청구. 자,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달라도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거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갑이 와서 자동차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담보가 제공돼 있다면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제공자와 소멸 청구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되 그 점유 상실이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점유를 회복하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점유를 반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X.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맨날 별거 없대.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 시험을 좀 약간 우습게 봐야. 운전면허도 긴장 오지게 하면 떨어지죠. 근데 뭐 에이 선 넘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붙어. 아닌가? 네. 네. 얼마 작년인가? 둘 땐 좀 이제 면허 따겠다고 한번 열심히 다녀갖고 시험부터 한번 떨어졌어요. 두 번째 안 되겠어. 제가 같이 가줬어요. 잘하더라고. 너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안심이 돼서 붙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 시험도. 어떤 시험이든. 자, 편안한 마음으로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보증금. 보여요? 결련성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뭐라고 해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결련성이잖아요. 결국 결련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침탈당한 자가 회수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은 보유 아니죠. 소송을 제기한 것, 승소 판결 든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점유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복해야. 2번 틀렸고요. 3번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고 그랬고요. 4번 채권이 변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면 유치권 성립하지도 않고 행사할 수도 없죠. 5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우선해서 자신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2번에 1번은 가압류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아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 못하는 게 딱 하나 외우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 딱 그것만. 그냥 무슨 가압류, 압류, 체납 처분 압류 후 유치권 취득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대항할 수 있고 안 되는 거 딱 하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 그 경우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번에 있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딱 요 경우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번만 옳은 질문이 됩니다. 3번은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성립. 당연히 그 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유치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남은 채권에게 상응하는 유치물에 한해서만 권리 행사가 아니죠. 전체에 대해서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고요. 5번 금전 아닌 과실 뭐 하라 그랬어요? 경매하라 그랬죠 아까. 그죠? 최근에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원래 과실수취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먼저 이자 충당 남는 거 원본 충당 이런 안 나왔었어요 잘. 이런 거 잘 안 나왔었어.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하라. 먼저 이자 충당하고 남은 걸 원본에 충당하라. 오는 거 2번. 3번 3번에 1번 키워드가 뭐예요? 권리금. 그럼 뭐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2번 조문 피담보 채권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나 목적물 자체부터 발생한 경우 and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그 표현 딱 눈여겨보시면 되죠. 그것도 결렬성이 인정된다. 4번 다세대 주택 전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그죠? 5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료되어 압류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이니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에 1번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인도 거절이 뭐예요? 유치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단 경락인은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건물의 유치권을 갖고 있는데 건물이 토지의 불법 점유야. 자, 아까 전세권에서 봤지만 갑소유 땅의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땅에 대해서 불법 건물이야.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한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권리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그게 2번. 3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증 지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있죠. 임차인은 목적물에 유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5번 점유하기 전 채권이 생겼고 나중에 점유해서 아까 뭐랬어요?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된다. 이걸 뭐라 한다?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요 위에 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에요. 요 위에 게 점유 채권이 발생하는 것, 이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라고 해요. 근데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니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번이고요. 자, 5번 1번 불법 점유예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아요. 2번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 그랬고요. 3번 권리금 보입니다.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우선 변제효 없죠. 그러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지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랬습니다. 5번 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주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용이익 즉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는 것 3번. 6번, 1번 합의로 유치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3번은요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라고 돼 있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할 수 있어요?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이거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뭘 말할까요? 기초공사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유치할 수는 없죠. 건물 아니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계약명의 신탁 나왔어요. 신탁자의 두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물상대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는 거 2번. 7번에 1번 채무자 승낙 없이는 대여 담보 제공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죠. 거기가 틀렸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싹 지우면 되죠. 보존에 필요한 요것만 지우면 옳은 지문이 되죠. 보존에 필요한을 지우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간접을 관계없지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랬죠?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5번, 3번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4번 과실수취해서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5번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이 원칙이죠. 8번에 1번 갑이 병소유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병소유 자동차를 갑이 을에게 수리 맡겼습니다. 채무자는 갑이지만 소유자는 병이에요. 을은 수리비에 관해서 병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이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 그랬어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랬고요. 4번 자 건물 공사를 을에게 도급했고 을이 다시 수급을 또 재도급을 했어. 을이 공사 대금을 모아뒀을 때 요 놈을 통해서 유치하게 할 수 있는가? 있다. 채권 을이 간접 점유, 병이 직접 점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해서 간접 점유 상태로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지만 않으면 된다.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9번에 1번 유치권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하나요? 아니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플러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2번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인정되고요. 3번 권리금이 보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4번 점유 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무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이거죠.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 다시 말해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했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 인정? 된다. 5번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목적물이 팔리든 경매되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신소유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처럼요. 좀 긴 지문이 최근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1번 어쩌고 저쩌고 관계없지만 두 번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그러면 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은 계약명의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럼 뭐예요? 결련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짝짝. 3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맞춰지기 전 점유련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채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 그럼 뭐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벌써 나왔죠. 보존 필요 사용이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물건과 원채권사의 결련관계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결련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눈에 딱딱 보여야 돼요. 11번에 1번 승낙 없이도 보존 필요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필요비 지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일방적 담보 제공 안 되죠. 타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도 안 되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4번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여서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고요. 5번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요. 물권이니까. 3번이 틀렸고요. 12번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갑은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병은 수리비에 대해서 유치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리대금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번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3번 병은 갑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4번 병이 을에게 노트북을 반환했다. 뭐예요?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 유치권 포기했으니까. 5번 갑을 사이에 수리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갑을 간의 약정이죠. 그죠? 병은 상관이 없죠. 수리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했다. 보세요. 임차인이죠. 그죠? 수리비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 건 을이 비용 포기 특약이잖아요. 얘가 유치권 포기 특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5번이 틀렸고요. 13번 기업 건축업을 하는 갑은 을로부터 을소유주택 전부에 관한 리모델링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게 유치권이죠. 니은 을의 또 다른 채권자 명의 경매를 넣어서 정의 경락을 받았다. 자, 기억에 있는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지요. 1번 기억에서 갑은 을의 승낙이 있으면 임대하여 차임을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번 니은에서 갑은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비용상한 조건이 있죠. 3번 기억에서 갑은 주택에 대해 법원은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안 되죠. 유치권자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니은에서 정의 갑에게 주택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유치권이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5번 정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남았군요. 14번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하죠. 다만 점유 침탈의 경우에 점유물 반환 조건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즉 유치권은 부활한다. 그죠? 전부 회복하면. 이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번 그 담보 제공 자체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대신한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4번이 틀렸죠. 제공되는 담보는 물적 담보에 한한다. X.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5번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즉 형성권이고 유치권은 소멸한다. 4번이 틀렸죠. 그죠? 네, 그렇게. 유치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몇 가지 판례 정도. 그거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신없죠? 뭐 정신없어 천천히 했는데. 원래 저당권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했네. 자, 저당권하고 나머지 계약법 총론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거니까 늘 그렇습니다. 예복습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오래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1시간 정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하셔야 돼요. 가만히 오래만 앉아 있어봐야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특히 더운 날씨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조절해서 컨디션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